현대차 1분기 실적을 분석한 시간대, 시기와 기아와 현대모비스를 분석한 시차 때문에 현대차 3사에 대한 비교를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여러 계열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요 세 개 회사만을 실적을 비교해 보는 것에 어떤 의미를 좀 두고자 합니다. 요 밑에 배너를 하나 넣었는데요. 요것도 이것은 제 자식이 만들어 준 겁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배너란가 대문을 안 만들고 그렇게 하시니까 좀 더 폼새가 없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거를 자기가 좀 해봤대나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한번 들려서 끙끙거리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블루, 파란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파란색과 그 다음에 녹색이 이제 한자잖아요. 순수한 우리나라 녹색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서양하고 틀리게 그린과 그 다음에 블루 그 차이에 대한 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미개한 민족인가? 감성 표현이 그렇게 좋다는 한민족인데 왜 색깔에 대해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했을 때 빨주노초 초록, 파남보, 그러니까 파란도 파랑이죠. 초록만 한자란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블루라는 게 이제 사실 어떻게 어원상 보면은 이제 블루도 푸른 이거에서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녹색이나 하늘색이나 다 같이 파랗다, 푸르다, 시푸르둥둥하다, 시퍼렇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어휘가 발전됐죠. 그러나 구분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독특한 거 누군가 언어학자가 좀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사이드로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차를 실적을 분석을 하는 이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정의선 씨가 바이든과 1대1 만난 정의선 이런 기사도 나오게 되고 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하는 정성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조선 비즈 이윤정 기자라는 여자분 이름 같죠. 이윤정이면은 총 1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그래서 미국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현대차는 실망 안 시킬 것. 이게 한국이 미국한테 지금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지 왜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리고 작년에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삼성전자나 현대 하이닉스나 SK, 현대 하이닉스가 아니죠. SK 하이닉스 등 불러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에 많이 투자해라 이러고 있던 거였는데 어쨌든 독대를 했다니까 재계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만찬에 같이 초대된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한국 재계의 대표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이재용 회장 옆에 계신 분인데 김동관 하나솔루션 대표면은 이분이 로얄 패밀리인지 아닌지 월급쟁이 사장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미 상무장관은 여성분인 것 같고, 근데 독특한 것은 이 왼쪽에 여자분이
네이버, 최수연 네이버 대표로 되어 있네요. 상징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네이버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게 네이버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3사를 얘기하면서 5월 22일자, 5월 24일자 조선비즈도 뉴스인데, 수출액 호조라지만 기업수는 2년 연속 뚝 떨어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수출 기업 수는 중소기업이 뭐 어마무시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얼마 안 되죠. 그렇고 수입 기업 수도 그 중소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뭐 20만 기업이나 있는데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기업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이것도 작고 중견기업도 작은데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이게 뭐 보따리상까지 포함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이 숫자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수출액과 수입액의 그 크기를 보면은 대기업이 그 국내 어떤 그 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죠. 중견기업은 그 소기업보다도 더 작은 거로 규모는 있어도 이게 이제 통계청과 관세청의 통계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허리가 되겠죠. 어, 그거를 누가 삼각형으로 표시한 걸 보면은 그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구조. 저도 이거를 이미 그 대문에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삼각형 구조를. 그러나 이제 부는 이제 역삼각형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수의 그 대기업이 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비례적으로. 요걸 조금 낮췄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견기업인지 모르겠, 이거를 그 신분계급 사회라고 본다면은 아주 초상류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유층,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에 그 빈민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빈민층들은 수없이 많은데 부는 그 꼴깍한 그 밑둥 정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그 사회주의 정권들이 이런 비율을 들어가면서 정권을 잡는데 그 많이 이용을 해 먹었죠. 근데 지들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구조를 전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신분이 요 정도에서 좀 배운 그 사회주의 사상가들이니까, 걔들이 원했던 것은 이 위에 올라가서 나도 이 돈을 먹어보자 했던 거가 이 좌파 정권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걔네들 살아서 지금 돌아가서 이 재산이 있는 걸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아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요 맨 밑바닥에서 놀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21년도 우리나라 실적인데 2022년도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그 1분기 거를 분석을 하면은 이미 어떤 그 예측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녹록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음, 주가를 보면은 그 장부 가격 대비 제일 높은 데가 기아가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모두 그 장부 가격 이하거든요. 기아차만 134%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장부 가격이 작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주가가 그 싸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그 시장 가치는 기아가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나요? 쉐어홀더죠, 쉐어홀더. 제 생각에는 이게 순환출자 구조거든요. 예,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아는 또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요렇게 이제 그 순환출자인데, 공정위가 그 문정권이 되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됐죠. 그분이 그렇게 그 지주회사를 주장하고 순환출자 이런 거를 방지한다고 저거 한다는데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이 현대의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그 뭔가가 있어요. 현대차 계열이. 이렇게 해서 서로 이쪽이 손해봐도 결국은 저쪽에서 이익 보고, 이런 순환 출자 구조가 사실은 안전망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긍정적인 측면만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만 제가 좀 바라보면은, 이미 했지만 현대차가 이번 1분기에 적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기아는 흑자였고요.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도 물론 흑자긴 흑자입니다만은 기아차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아차는 이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익 배당이 무려 ROE 3.7%나 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주냐 그러면은 지배주주가 현대차니까 현대차한테 돈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이익 배당을. 그 이익 배당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니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이익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건지 그 이익 배당이 있으니 손해가 나도록 기획 결산을 한 건지 그 뭐 머리가 먼저냐 그 꼬리가 먼저냐 요거는 뭐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 심증이 보인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기아의 그 다른 데는 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데 기아만 금액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업종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장난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뭐 국내 이전 가격도 되고 글로벌 기업이니까 기아도 그 외국에 공장이 있고 현대도 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전 가격으로라고 해서 트랜스퍼 프라이스 뭐 이런 거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기도 해요. 얘기 들어본 걸 보면은 그게 정당한 거냐?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정당한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글로벌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이다. 전체로 봤을 때 그 어떤 나라에는 법인세를 적게 내고 어떤 나라에는 많이 내더라도 평균으로 봐서는 우리가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익을 유도한다는 것까지 표현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에 계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뭐 분석력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힌트라도 어디서 주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원형해서 국내에서도 이럴 수 있구나. 글로벌 그 자동차 완성 업체니까. 그리고 글로비스는 이제 복합 물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한다기보다도 정의선 씨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는 물류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게 이제 또 45% 가까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차 계열도 외국의 그 지분율이 높아가지고 아까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10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 외국인이 그 영미 자본이 상당수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뭔가 압력을 줬을 겁니다. 미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소비를 많이 시켜야죠. 사실은 그 미국 자동차 수출 때문에 또 뭐 다른 전 세계 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소비를 해줘야 돈을 버는 거니까 아예 그냥 공장 거기서 줘서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면은 현대차가 이익이 나면은 투자한 외국계 자본이 또 저희들도 이익 배당 받는 거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런 방향에서 얘기하는 거지.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 바이든한테 이런 수준의 그 기자의 이 기사 카피라이터는 참 수준 낮은 그 기사라고 봅니다. 조선비주 수준이 그렇게 이제 낮아졌는가 그럴 정도예요. 재무상태표를 그냥 요약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의 그 종속기업 투자 금액만 유독 제가 22조 2,940억 원을 표시해 놨는데 다음번 설명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산 규모로 현대차가 78조 되고요. 기아가 거의 45조,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33조, 79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33조, 79조, 그 다음에 45조. 요정 순인데, 현대모비스가 더 상위 그룹으로 생각이 들어서, 현대모비스를 1순위로 제가 해 놨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물류 성격의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적자 원인이 항상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자, 남들은 다 이렇게 흑자가 나는데 현대차만 어떻게 3,563억이 적자가 나느냐. 그런데 이게 금융손익에서 이익 배당이 가장 세가지고 1조 2천억이나 금융 수익이 들어왔다 이게요. 그게 이익 배당이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기아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흑자가 거꾸로 3,500억이라고 했으면은 1조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 어마무시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법인세가 환급을 받은 게 있네. 그래가지고 당기순이익은 또 9,550억 원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세무 쪽은 제가 약하죠. 모르죠, 잘.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니까, 영업이익 쪽에서 적자를 내라, 라고 기획결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을 것 같아요. 입증을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을 기초 소재로 계속 현대차 계열이 내는 게 이상하다 이게야. 상식에도 안 어울리게 왜 기초 원재료 가격 추이로 공시를 하느냐 이거지. 현대모비스가 제품 가격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받는 가격을 그렇게 하고, 현대모비스가 모듈이나 무슨 모듈, 차체 모듈, 무슨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눴다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 중에서 ABC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서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로 하면서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냐 그러면은 좀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표해서 국민들한테 신뢰가 쌓이고 하는데, 많은 젊은 30, 40대들이 내가 외국차를 샀으면 되지 현대차는 안 사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대가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싼 맛에 산다. 근데 외국차도 요즘은 많이 싸져가지고요. 모르겠어요. 글로벌 경쟁이다 보니까 잠깐 조금 더 우리가 현대차가 투명한 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론이 길어졌네요. 길 수밖에요.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으니까. 손익계산에서 결론적인 이 TOE 생산성 비교를 해보면은 1.16, 1.16, 기아하고 현대모비스는 1.16이니까 아주 좋습니다만, 현대만 이렇게 0.92가 나왔다는 것은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Why로 발음해야 되나? Why. 그래서 적자가 무려 3,861억 원이 나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게요. 거꾸로 이 기아한테 현대모비스가 납품하는 단가를 여기는 싸게 해줬다면
현대차한테는 비싸게 팔아먹었을 거다. 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만큼 판매 가격을 또 상승을 못했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요. 그러면은 이게 현대모비스가 을인데 납품업체인데 그거를 강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역 기업 지배 구조를 그렸던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형님이고 현대차가 동생 시다발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닐까요? 제 그냥 소설입니까? 예, 망상입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있으면은 내가 망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입증을 해주세요. 거꾸로. 글로 쓴 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차이가 크지 않은 기아가 재고 회전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연간 52회전 한다면 차이는 매우 근소할 것이다. 따라서 원가 회계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제조 메이커가 연간 52회전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1회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재고가 돌아간다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할 허둥의 이유가 없습니다. 재고 가치가 감소할 일이 없어요. 이게 뭐 녹쓰는 것도 아니고 뭐 왜 그 평가 손실 작업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도난 손실이라든지 그 폐기 손실이라든지 그 모델아웃이 돼가지고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는 자재다. 그래서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평가 손실을 왜 하느냐? 자빠졌냐 이 얘기 하려다가 결국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제조 원가 산출하는 것을 가끔 보여드리는데 그 매출원가 산출하는 거를 그 역산으로 해서 그 제조원가를 역산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재고에서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공개되니까 더해가지고 기초재고 빼는 게 제조원가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뭐 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MC하고 운영 비용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그 가공 비율하고 그다음에 재료 비율하고 이렇게 비율을 해보면은 현대차 가공 비율이 20%로 이죠. 근데 이제 기아는 21%니까 1% 차이긴 하지만은 그 1% 차이가 3,600억에 영업 손실을 내는데 영향력을 미친다.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이 돼요. 현대모비스는 그 상품을 다른 협력업체한테 부품업체들한테 납품을 받아서 조금 손대고 또 자기네가 직접 제조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가공 비율이 좀 낮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재료 비율은 여기는 높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현대차와 기아차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 비율로 그걸 가격을 보면은 기아한테는 79원에 줬고 현대한테는 똑같은 물건을 80원에 줬다. 틀린 얘기냐? 아니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는데 기아가 25억 9,600만 원 차이는 아까 상품의 차이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요 비용을 보면은 그 평균 임금이 기아가 제일 높은 거로 되어 있는데 기업 연수도 좀 오래됐긴 하지만은 현대가 7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블이기 때문에 하부 인원들이 그 생산직 직원들이 더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관리직 직원들이 많으니까 평균 임금이 하위직들이 더 많다 보니까 평균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그 기본급들은 그 관리직이나 뭐 이런 건 다 유사할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장기 근속자가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현대차는 이제 그 세대 교체가 또 많이 됐다. 생산직도 그렇게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기아가 가장 평균 임금이 높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둘째고 현대차가 가장 대기업 중에서는 저임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파업을 일으키는 거냐. 그리고 이제 기아는 동조 파업을 한다. 뭐 이따위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 이제 미국에다 자동차 공장 계속 줘야죠. 그러니까 노조가 그거 알고 있을 텐데, 현대 노조 애들이 알 텐데, 우리가 강하게 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국에다 공장 짓고 우리나라에 안 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아는데 자기네들은 그게 아니고 당대에 내 먹고 사는 목전의 이익이 내가 중요한 거지 미래 장래 한국 현대자동차의 앞날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는 게 근시안적인 노조 애들의 시각 아닐까요? 또 아니면 누구한테 동조하고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계속 농성해봐라. 그러면 계속 미국에 가서 공장 지을 거다. 미국은 물론 미국도 노조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노조나 파업이나 이따위 빨간 뒤 뚫고 결사라는 말을 쓰는 그렇게 피를 부르는 그런 그 투쟁 같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 세상이 바뀌는데 전기차로 바뀌는 시대에 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삼성 그 앞에 그 강남역 그 거기에서 프랭카드로 그 다 허가낸 프랭카드라고 그러지만 이재용 씨를 아예 개새끼로 만들어 놓고 있더만요.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고서 그 밑에서 월급을 받아 처먹는 놈들인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지 인간의 어떤 그 정서상. 그럼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라 하는데 유교가 아니지. 이거는 완전 공산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정신 아니면은 그 의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요. 잠깐 도덕도 없고 뭐 어떤 그 윤리 도덕이 없어진 쪽이 그런 어떤 노조하는 애들의 사고 방식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충분히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이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조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장래의 한국 노조가 또 성숙되기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건전하게 견제가 되어야만 기업들의 견제 없으면은 기업들이 또 이 망아지처럼 팔딱팔딱 뛸지 모르죠. 그러니까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 활동해주는 그런 노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으로서 기아는 상품의 증감액을 하면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다 일치를 하는데 요 186억 원은 기아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요게 이제 그 흠이네요. 요게 이제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재고 회전율 이런 건 다 적은데 기아가 아직까지 회계적인 측면에서 불투명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평가지표로 봤을 때 재고 회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주 이것은 아주 높게 아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TOE 생산성은 이미 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또 기아가 또 수금도 잘하네요. 1.9회전이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요거는 아니네. 요거는 1.8인데 이 뒷면에서 안 보이는데 현대차가 2.1이고 돈 주는 건 또 현대차가 더 빨리 주네요. 이건 현대차가 그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현대차가 대금 빨리 준다는 얘기는 현대모비스한테도 빨리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매입 채무라고 해서 현대모비스한테 100%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경비도 있고 또 기타 등등도 있기 때문에 그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다 포함으로 매입 채무 회전율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차가 있어요. 아니 시차가 아니고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2.1회전으로 줬다면은
현대모비스가 수금 속도가 2회전 정도 나와야 되는데 1.2회전 정도로 느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다른 현대모비스한테 좀 늦게 주더라도 다른 협력업체, 뭐 외주비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수수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그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해 현대모비스도 납품협력업체의 대금 지급을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2회전 속도로 수금을 하더라도 자기네들도 또 납품 부품 업체한테 또 납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 먹고 남기는 거죠. 이거 유통구조상 이거 좀 남들은 또 비판받는 건데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려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합당한 이유가 또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유럽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뭐 어디에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품 모듈을 갖다가 누가 공급할 거냐? 현대가 할 거냐? 기아가 할 거냐? 우리 현대모비스가 한다. 뭐 이게 또 이 존재 가치의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현대차나 뭐 기아차 위에 있는 게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아니 올바른 인식일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를 기초소재 가격으로 공시하는 것이 요즘 대통령 그 취임사에서 나온 용어를 제가 이제 유행어로 좀 써먹어야 되겠어. 지성주의적인가? 지성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반지성적이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할 얘기냐 수준이냐 이게. 지성주의를 이제 어떤 또 그 제가 존경하시는 분은 지성주의 이꼬르 그게 바로 합리주의 아니요. 또 그렇게 이제 쉽게 또 이해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주의 이꼬르 합리주의로 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적인 논조나 논리 쪽으로 봐서는 합리, 비합리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지성주의 지자가 들어가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인다기보다도 그 지성이라는 게 배운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양식이 있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품 가격은 개별 회사 할 때마다 그 쭉 표현을 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그 72.1%나 그냥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샤시 모듈이라고 이런 게 이제 엄청 많이 올랐고 단순 평균으로는 28% 정도 올랐고 현대 자동차 단순 평균은 안 냈는데 수출 가격하고 수입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 예, 잠깐 뭐 끊겼었습니다. 예, 좀 죄송합니다. 잠깐 끊겼었습니다. 이게 그 무슨 딴 작업하다가 뭐 끊기면은 이게 이거 얘기하는 녹음이 또 중단이 되고 좀 그런 게 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좀 편집이나 뭐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언급하면은 그 현대모비스 제품 중에서 샤시 모듈이 무려 72.1%나 가격 상승이 됐고 현대차는 국내차는 거꾸로 승용차가 1.4% 가격이 인하됐고 나머지 조금씩 상승을 했고 수출 가격이 더 상승을 했는데 소형 상용이 많이 올랐네요. 대형 상용은 거꾸로 이제 이 가격이 내렸고요. 기아가 이제 그 뭐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태적으로 보면은 모델별로 이런 상태입니다. 현대차 1Q 영업 적자 원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폭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추론은 입증하기 어렵다.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WCA 재고 회전율이 기아보다 느리다. 이것도 간접적인 원인은 될 거예요. 또 제품별 판매에 따른 가중평균 변동률을 산출해 볼 근거는 없다. 유독 현대차가 내수 승용차 가격이 1.4% 인하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더 그 강한 그 확신이 가는 얘기가 되겠죠. 소설이라고 하는 게. 혹시 영업의 수익이 크게 발생했으므로 기획결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근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기아는 원재료 가격을 싸게 산 것 같고 현대차는 원재료 가격을 현대모비스한테 비싸게 산 것 같다. 이 의혹이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게 왜 그 망상이고 소설을 쓰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 그 추측이 나름대로 저는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지 다른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숫자를 근거로 얘기하지 어떤 그 사회 인문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그런 거 가지고 그 논지를 그 푸는 걸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그룹에서 제가 존경하시는 어떤 모임 리더가 하시는 얘기가 자, 우리가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 시대에서 포스트 무브 시대로 이제는 전환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를 배워서 따라하기 급급해서 모방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서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정도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쇠퇴 안 하고 도약하고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퍼스트 무버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why라는 생각을 하는 왜를 생각하는 이런 게 습관이 되는 사회 풍토가 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왜 그러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원인 찾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이거를 저는 그 추상적인 어떤 논리가 아니고 숫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따지고 가기 있기 때문에 회계가 수학까지는 제가 좀 어려서 모르겠고 회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수준이라도 충분히 논리 연습으로 훌륭한 도구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가. 그러니까 이 회계를 교양 과목으로 중학교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기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됐었죠. 사고 방식이 논리적으로 돼야만이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과학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윤 대통령도 취임사에 분명히 그 과학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 얘기를 하고 그게 발전해야 된다. 나라가 도약해야 되고 비약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정책적으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걸 어떻게 꿰서 경제가 발전할 거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원가 회계라는 평가도구 회계를 바꿔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어, 레버리지 부채 비율만 얘기하면은 기아가 또 제일 그 부채 비율이 높네요. 요것은 좀 돈을 벌으면은 이익 배당을 이번에 많이 했지만 요것도 좀 줄이는데 돈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왜 배당 압력을 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대모비스가 가장 이익 배당이 낮네요. 근데 현대차도 2%대는 또 배당을 했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아는 3조 원대를 그 현금을 벌었고 현대차는 1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8천억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뭐 현대모비스하고 기아차가 넉넉히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87.3%로 가장 적게 가지고 있네요. 이익잉여금률은 현대모비스가 1261%로 물론 이제 총 자본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대모비스의 여축률을 크게 계속해서 저축해 가고 있다. 이익잉여금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본금을 다시 그냥 가져왔는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자본잉여금에 대해서입니다. 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쳐서 납입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본잉여금의 대부분의 구성은 상장기업인 경우에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기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은 현대차는 그 자본금이 1조 5천억 원인데 4조 원이나 되니까 기업 공개할 때 그렇게 그 주가 대우를 받았는데 기아는 그 2조 원대의 그 자본금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은 1조 6천억 원이 그 장부가격 이하로 상장을 한 거죠. 그만큼 기아가 그 시장에서는 안 쳐주는 거였죠. 근데 최근 실적을 보면 기아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회계 빼놓고요. 회계 투명성 빼놓고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직도 이익잉여금 여축한 거는 뭐 현대가 가장 돈으로는 가장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잊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상 현대차 3사에 대한 1분기 경영 성과를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논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